주호영 국회의원이 지금 아주 사고를 치고 있습니다. 아주. 어제 제가 연이틀 말씀드렸지만 주호영 이 육선 대구 의원이 지금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너무나 많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아마 본인의 정치 여정이 아마 여기서 끝날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들어요. 이제 정치 그만하실 것 같습니다. 왜? 이 막말도 이런 막말이 없습니다. 호남 출신, 즉 전라도 출신들은 공천 하면 안 된다. 대구 지역. 뭐 이런 거죠. 그죠? 주호영 의원이 참지 않고 한마디 했어요. 꼭 먹고 알 먹고 털까지도 탐내냐. 이정현 공관위원장 말을 제가 대신해서 읽어드릴게요. 저는 호남 출신이 맞습니다. 수없이 모욕을 당해도 호남에서 보수를 지켜왔습니다. 제가 영남 공천을 말하면 안 되고 특정 지역 출신만 특정 지역 공천을 말할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맞습니까?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즉 이 말은 김영환 충북도지사도 지금 컷오프 되면서 무슨 소리를 했느냐. 충청북도 선거를 왜 전라도 출신 공관위원장이 좌지우지하느냐. 이건 뭐 더 어처구니 없는 소리죠. 이거. 어처구니 없는 소리입니다. 지금 주호영 의원과 김영환 도지사의 이 지역 차별 발언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추방돼야 될 악습입니다. 악습.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 발언을 들어보면 대구가 모든 걸 해야 된다. TK가 모든 걸 해야 된다. 헛소리입니다. 대구하고 TK가 모든 것을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합니까? 자기 당 국회의원으로부터? 새누리당 국회의원 62명 중에 대구 지역 국회의원들 들어가 있잖아요. 주호영도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바른정당 만들어서 탈당할 때 거기 가서 무릎 꿇고 앉아있던 게 주호영 아닙니까? 근데 왜 호남 출신은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 하면 안 됩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이게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지. 그런데 여기에 편성해서 국민의힘 대구 국회의원들이 장동혁 지도부 다음 사진 올려보세요. 낙하산시 공천 안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경선 방식을 자기들이 가져오겠다. 이 앞에 있는 사람이 빨간색 재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이인선 국민의힘 대구시당 위원장입니다. 재선 의원입니다. 보궐선거 2022년 재보궐로 들어와서 그 뒤에 따라 나오는 사람이 김기웅 국회의원입니다. 도태우 변호사 컷오프 시킨 자리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전략공천된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국회에 들어왔는지 제가 다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근데 오늘 아침에 주호영이 다음 사진 올려보세요. 그 불교 방송에 나가가지고 뭐라고 했느냐. 오늘 아침에 불교 방송 나가가지고 금태섭의 아침 저널에 출연해서 이정현 공관위원장, 유튜버 고성국 박사, 그리고 이진숙 전 예비후보 간의 삼각 커넥션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 실력으로 안 되니까 온갖 음에 못돼먹은 이 악습 버르장머리를 갖고 있는 거죠.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정현 공관위원장을 고성국 박사가 추천했고 이거 명예훼손입니다. 이거 확인했어요. 고성국 박사가 추천했다는 거 확인했어요. 고성국 박사가 이진숙 전 예비후보를 밀고 있다는 점을 양측 모두 부인하지 않고 있다. 부인하지 않으면 그게 사실이 되는 겁니까? 판사 출신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 해도 되는 겁니까? 고성국 씨가 이진숙 전 예비후보와 함께 대구 시내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는 상황 자체가 이를 뒷받침한다. 라이브 방송하는 게 뭐 현행법 위반입니까? 왜 주호영 의원은 대구 반월당 사거리에서 유튜브 방송 안 해요? 왜 유튜브 뭐 좋아하는 유튜버가 없습니까? 아니면 본인 유튜브로 하세요. 구독자 2,700명. 정청래는 70만 명입니다. 한심한 소리를 하는 거죠, 이거. 40년 이상 외지에서 활동하다가 갑자기 대구에 내려와 정치 경험이 부족한 인물을 내리꽂으려는 것은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다.
근데 시민을 무시했으면 시민들이 열받아가지고 여론조사에서 주호영이 1등하고 이진숙은 꼴등을 해야 되죠. 근데 왜 이진숙이 1등하죠?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라 시민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폭넓게 주지 않은 TK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문제 아닙니까? 그게 바로 지역사회 망치는 카르텔입니다. 왜 서울 지역에서 활동을 40년 하다가 고향 돌아가서 시장하고 도지사 하면 왜 안 됩니까? 지방자치 발전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지역 내에서 에너지가 나오는 내발적 발전 전략이 있고, 다른 또 하나는 밖에서부터 에너지를 끌어오는 외발적 발전 전략이 있습니다. 이진숙이 만약에 대구시장이 된다면 그건 외발적 발전 전략, 밖에서부터 에너지를 끌어오는 지방 발전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왜? 대구는 항상 대구에서 모든 걸 내발적 발전 전략을 해야 됩니까? 그게 지금 주호영의 주장이거든요. 캐캐묵은 주장이죠. 왜 밖에서 에너지가 들어오면 안 됩니까? 그건 안에서 자기들끼리 헤쳐먹는 지역 카르텔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바로. 그래서는 안 되죠. 밖에서 새로운 것을 계속 빨아들이는, 왜 경기도에 SK 하이닉스가 있고 삼성전자가 있고 왜 그렇습니까? 경기도는 밖에서 에너지를 끌어오는 문화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왜 경상도에는 새로운 게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까? 왜? 지역 카르텔이 박살나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두고두고 해먹어야 되는데 밖에서 누군가가 오는 걸 극구 반대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역 패권주의, 폐쇄주의 지역 카르텔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동네가 발전할 수가 없는 거죠. 자기들은 맨날 같이 이권을 챙겨 먹고 빨아먹을 수 있으니 좋겠지만 대다수 대구 지역, 뭐 부산 지역, 경상도 지역 유권자나 시민들은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해를 누가 봅니까? 젊은이들이 보따리 사고 KTX 타고 서울로 올라오잖아요. 일자리가 없으니까. 대구에서 국회의원 22년 했으면 대구 지역 청년들 일자리 몇 개 만들었는지 분석해 보세요. 왜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보따리 메고 서울로 와야 됩니까? 서울에 와서 단칸방에서 월세 50만원씩 70만원씩 내고 그 직장생활 하는 거, 그것도 일자리가 없어서 비정규직, 그 고통은 생각해 봤어요? 경상도 국회의원들이 그런 이야기는 안 하죠. 자기들은 이미 다 챙겨 먹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장동혁 지도부 찾아가서 항의하고 했던 부산 지역 국회의원, 대구 지역 국회의원, 이유가 뭡니까? 단수 공천하지 마라 이거죠. 부산 같은 경우 주진우 단수 공천하려는 이야기가, 움직임이 있으니까 17명이 다 찾아가서 단수 공천하면 안 된다고 해도 결국 경선했습니다. 오케이. 대구도 지금 막 국회의원들이 찾아가죠, 그죠? 지금 사진에 방금 나온 이인선 대구시당위원장, 김기훈 국회의원 막 찾아가죠. 저기는 12명 대구 국회의원이 다 못 찾아가요. 왜? 거기에 무려 5명인가 6명 현역 국회의원이 대구시장 나오겠다고 줄 서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럼 국회의원 어떻게 됐을까? 이 사람들이 지금 예를 들자면 우려하는 게 이거 아닙니까? 단수 공천하지 마라. 저 사진 내리세요. 단수 공천하지 마라 이 소리 아닙니까? 근데 본인들은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총선 단수 및 전략 공천 대구 지역 한번 봅시다. 자, 이거 보세요, 여러분. 대구의 이인선 국회의원 2022년 재보궐선거로 들어왔습니다. 재보궐선거에 단수 공천 받았습니다. 자기들은 단수 공천 받았네? 에? 김기웅 대구 중랑구 국회의원, 도태우 변호사 잘라내고 그 자리에 전략공천대에 들어갔습니다. 추경호, 윤재옥, 유영아 전부 단수 공천입니다. 지난번 총선 때. 자기들은 단수 공천 받고 전략 공천 받아서 국회의원 배지 달아놓고 왜 이번 대구시장 선거에서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전략적으로 판단해서 국민 여론을 생각해서 단수 공천하면 왜 안 돼요? 왜 안 돼? 그거 이야기해 보세요. 왜 안 되냐고. 자기들은 단수 공천 받으면서, 자기들은 전략 공천 받으면서 왜 대구 지역
대구시장 이번에 후보는 단수공천이나 전략공천하면 안 됩니까? 여기에 답을 해보세요.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지금 여기 5명 중에 3명이 지금 대구시장 출마했습니다. 추경호, 윤재옥, 유영아. 자기들은 국회의원 공천 받으면서 왜 단수공천 받고 전략공천 받고 이인성 같은 경우는 지금 좌파 매체에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뭐 잘 보여가지고 2022년 재보궐선거에서 단수공천 받았다는 그런 의혹 보도까지 있어요. 자기들은 단수공천 받고 도태우 변호사 잘라내고 그 자리에 전략공천 받아서 들어간 김기웅이 있질 않나. 추경호, 윤재옥, 유영아는 다 단수공천 받았잖아요. 자기들은 단수되면서 왜 지금 이번 지방선거 대구시장은 단수공천하면 안 돼요? 왜 안 돼? 하면 되는 거지.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후배들을 위해서 자리를 좀 양보해라. 그 양보를 못하겠다는 거죠. 예? 자, 그럼 부산도 한번 볼까요? 부산 한번 넘겨보세요. 2024년 부산에서 단수공천 받았던 국회의원입니다. 김도읍, 이성권, 김미애, 주진우, 정동만, 정성국 6명입니다. 6명. 여기에 제가 사진을 안 올렸지만 정연욱, 수영구 정연욱, 그건 장해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컷오프 된 그 자리에 정연욱, 동아일보 논설위원이 들어갔죠. 뭐 그것까지 치면 7명.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단수공천 받지? 김도읍은 뭘 잘해서 단수공천 받습니까? 이성권은 뭘 잘해서 단수공천 받습니까? 김미애는, 주진우가 이 국회의원 되기 전에 뭐 유명한 사람이에요? 정동만은, 정성국이는 왜 단수공천 받아요? 자기들은 왜 단수공천 받으면서 이번에 공관위에서 부산시장 단수공천으로 가겠다는 그런 움직임이 있자마자 떼거리로 몰려가서 왜 국회의원들이 지방선거 공천에 관여해요? 이게 바로 영남 국회의원 배지 카르텔의 실체인 것입니다. 대구 한번 다시 보여달라고요? 대구 한번 보여주세요. 대구의 국회의원 중에 총선에 단수 및 전략 공천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2022년 이인선 재보궐선거 때 단수 공천 받아서 수성구 쪽에 입성했죠. 지금 재선입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한테 잘 보여가지고 공천 받았다는 그런 좌파 매체의 의혹 보도까지 있어요. 김기웅은 도태우 변호사 잘라낸 자리에 들어가는 전략 공천 받은 사람입니다. 추경호, 윤재옥은 3, 4선 되는데 단수 공천 받았죠. 유영아 초선인데 단수 공천 받았죠. 왜 이 사람들은 왜 단수 공천 왜 받아요? 그 다음 부산 보십시오. 지난 총선 때 단수 공천 받은 사람 지금 6명 있는데 여기에 수영구 장해찬 당시 예비후보 잘라내고 들어간 정연우까지 포함하면 7명. 김도읍, 이성권, 김미애, 주진우, 정동만, 정성국은 뭐 때문에 단수 공천 받죠? 왜 여기는 경선 안 했죠? 왜 안 했죠, 경선을? 자, 내리십시오. 여러분, 국민의힘 당이 변하려면 경상도의 국회의원 배지들부터 변해야 돼요. 이게 바로 국민의힘의 문제인 것입니다. 경상도에 공천혁명, 공천혁신이 있어야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변합니다. 국민의힘은 어쩔 수 없어요. 경상도가 홈그라운드예요. 민주당은 전라도가 홈그라운드 아닙니까? 다 알잖아요, 이거. 우리 공공연한 비밀. 수도권 지역은 각축을 벌이는 거예요. 그러면 수도권 지역에 제대로 된 후보를 내려면 경상도 지역부터 공천혁명이 일어나야 된다고요. 필요하면 단수 공천으로 꼽고 그동안 정치 오래 했던 사람들 정리하고 주호영이 어떻게 수성구에서 6선이 납니까? 이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응? 어떤 재주로 6선이나 하냐고 6선을 22년 동안 대구에서 한 지역구에서 어떻게 6선을 하냐고요. 실력입니까? 한번 무소속으로 나와서 된 적은 있어요. 인지도가 높으니까. 그런데 이런 대구 부산 지역 특히 영남 지역의 다선 의원들의 문제가 뭐냐? 희생 안 한다는 겁니다.
희생 안 해요. 다음 사진 한번 올려보세요. 주호영 의원이 지난번 총선에서 험지 출마 요구를 받았습니다. 이 보도를 보니까 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지역구 변경 요청을 사실상 거절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무슨 소리냐면요. 당시에 전략공천으로 해가지고 험지로 보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인공지능에게 물어봐서 지난번 2024년 총선 때 단수공천, 전략공천 대상자를 싹 한번 정리해봤어요. 이때 험지로 간 중진들이 몇 명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부산의 서병수 부산진갑 그 국회의원이었는데 부산시장도 했습니다. 험지인 부산 북강서 갑 전재수가 된 자리 있잖아요. 그쪽으로 보내버렸습니다. 김태호 저 거창, 함양, 산청, 뭐 합천 이 국회의원을 경남 양산을 즉 낙동강 벨트로 보낸 거죠. 조혜진 밀양이었는데 경남 김해을 이렇게 보냈죠. 험지 지역구에 소위 말해서 중진들을 보냈습니다. 중진들이 인지도가 있으니까. 그래서 부산의 서병수, 경남의 김태호, 조혜진은 갔습니다. 또 여러 지역도 있어요. 그런데 유독 주호영은 공관위에서 험지 좀 출마를 해 주십시오. 차출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지역구 변경 요청을 사실상 거절했다 이렇게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수성구 갑 대구 수성구는 대구의 강남입니다. 여러분 강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인 이야기입니다. 이건 기자들한테 한 이야기인데 민주당 중진들은 험지를 많이 가는데 거기 가서 희생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을 받았다고 밝히면서 뭐라고 했느냐. 경험에 비추어 보면 선거 준비는 최소한 2년 전부터 해야 하고 험지 출마 자체가 목적이면 그럴 수 있는데 선거가 임박해서는 갈 수가 없다.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희생할 생각은 1도 없어요. 희생할 생각은 1도 없고 좋은 지역구에 공천 받아가지고 배지 계속 유지하겠다 그 생각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힘당이 요 모양 요 꼴이 된 겁니다. 어느 중진 국회의원들 특히 경상도 쪽의 중진 국회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 때 뛰쳐나와서 정말 우통 벗고 싸운 사람 있습니까? 있어요? 있으면 한번 나와보세요. 그러면서 지금 경북 매일신문 같은 거 이틀 전 기사를 보면은 주호영이 뭐라고 하느냐. 윤석열 이후 국민의힘은 스스로 무너졌다. 응? 지금 당 안에서 벌어지는 정치는 공천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정치에 필요한 사람만 남기고 다른 사람을 밀어내는 정치한다. 뭐 이런 윤석열 정권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지 필요할 때는 가서 이런 식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사진 올려보세요. 지금 신지호, 친한동훈계 농객이라고 해야 되겠죠? 채널A에 나와가지고 어제 이런 소리를 합니다. 주호영이 만약에 컷오프 되면은 무소속 출마를 강행할 것이다. 그리고 자기가 빠진 자리에 빠진 그 수성구 갑이죠. 수성구 갑 자리에 한동훈이를 무소속으로 출마시킨다. 그래서 주호영, 한동훈이 무소속 연대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채널A 정치 시그널에 출연해가지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런 소리를 합니다. 주호영 의원이 그 수성 쪽에서 무소속 나와서 20대 국회 때인가 무소속으로 나와서 당선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복당을 했죠. 자, 주호영 의원은 자기가 무소속으로 나가면 오히려 3파전을 해서 될 수도 있다. 즉 무슨 소리냐. 주호영이 무소속으로 나오고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누군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민주당 지금 김부겸이 나온다고 막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오늘 뭐 기자회견 한다는 뭐 그런 설도 있습니다. 그러면 표가 나눠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국민의힘 후보를 떨어뜨리고 자기가 무소속으로 대구시장 당선될 수 있다.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신지호 전 의원 말입니다. 주호영 의원은 자기가 무소속으로 나가면 오히려 3파전으로 해서 될 수도 있다. 이런 계산을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주호영 의원이 본선에 무소속으로 나가면 대구 수성갑 자리가 비잖아요. 그럼 주호영 의원은 무소속으로 대구시장 출마하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 빈 자리에 대구 수성갑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주호영 의원이 볼 때는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을 여기 데려다 놓고 싶을 것이다. 그게 누구냐? 한동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동훈한테 출마 권유를 해서 한동훈 당신과 나 주호영이 무소속 연대 바람을 한번 일으켜보자. 이런 제안을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신지호가. 한번 떠보는 거죠, 저. 그러니까 한동훈의 속셈일 수도 있어요. 지금 한동훈이는 부산 갈까 대구 갈까 그러고 있잖아요. 연고도 하나도 없으면서. 자, 그런데 제가 이 신지호가 이야기하는 주호영 한동훈의 무소속 연대는 필패카드라고 보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무소속 연대에서 당선을 되려면 소위 말해서 공천 학살을 당한 피해자여야 됩니다. 그건 이미 2008년도 친박 무소속 연대가 전부 다 당선된 그 역사가 있습니다. 그때 MB 정부 때 공천관리위원장이 이방호였죠. 아마 경남 사천 이방호 의원이 공천키를 쥐고 친박계를 모조리 다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게 친박 무소속 연대입니다. 부산에서만 한 6, 7명 당선됐어요. 뭐 쭉 이 낙동강 벨트 쪽에. 왜 그랬느냐? 공천 학살 당한 피해자다. 이 인식이 유권자들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주호영, 한동훈이 공천 학살 당한 피해자입니까? 오히려 한동훈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당을, 윤석열 정권을 망가뜨린 장본인이라는 가해자 아닌가, 이런 배신자 아닌가, 이런 지적을 받잖아요. 주호영은 대구에서 6선 국회의원, 그것도 대구의 강남인 수성에서. 근데 그게 피해자예요? 엄청 누린 기득권 세력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조명이 올라오니까 조금 더운데 에어컨 조금만 틀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소속 연대가 성공하려면 그 후보가 공천 학살의 피해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주호영 한동훈은 공천 학살의 피해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공할 수가 없어요.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그게 메인 이유입니다.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리고 신지호가 나와서 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서울 지역의 선대위를 별도로 꾸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한 지붕 두 가족 만들겠다는 소리입니다. 하얀 잠바 입고 서울에 있는, 여기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다행히 배현진 의원이 징계에서 살아남아서 서울시당 위원장으로 복귀하지 않았습니까? 오세훈, 배현진 콤비가 있어요. 서울 선거는 우리 서울시 차원에서 알아서 치를 테니까 중앙당이 일체 개입하지 마라. 이러면서 나름대로 빨간 잠바 다 벗고 흰 잠바 입고 다니게 하자. 이런 게 남아있죠. 중앙당 장동영은 그냥 가만히 계세요. 서울 여기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이런 게 서울뿐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발생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장동영 대표는 지금 사실상 상당히 고립되어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호영이 일으키는 이 완전히 공천 과정에서의 난동, 정말 어떻게 보면 유권자들이 봤을 때 혀를 끌끌 찰 수밖에 없는 저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 과정에 그 빈틈을 한동훈 세력들이 노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충북도지사는요. 충북도지사 그건 제가 사진 내리시죠. 충북도지사 관련은 제가 좀 듣는 이야기 범위 내에서는 이번 주말 전후로 정리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정리되느냐? 경선으로 갈 것 같은데 그런 전망이 있습니다. 여기에 뭐 김수민이라는가 뭐 거기 있잖아요. 김수민 그 후보와 지금 그 갑자기 사퇴한 조기령 충주시장 뭐 이런 분들이 다
같이 경선을 해서 정리되지 않을까. 그러면 충청도 지역은 싹 정리되는 겁니다. 충남 김태흠, 대전 이장우, 충북 경선 이렇게 하면 중부 지역이 다 정리되는 겁니다. 그래서 충북 지역 가지고 뭐 공천의 내용이 있다 이런 건 아마 주말 전으로 정리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남은 건 대구하고 부산입니다. 가장 중요하죠. 경기도, 서울. 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썸머리를 한 번만 더 하시면, 더 해드리면, 주호영의 이 난동은 본인의 정치, 마지막 말로를 아주 비참하게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가 있다. 대구에서 뭐 별 욕심 없이 22년 동안 국회의원 6번 했으면 그거 많이 하신 거 아니에요? 뭐 그 사이 왜 대선은 출마 안 했죠? 응? 정치 한 22년 하면은 대구에서 그것도 TK의 심장이라고 하는데 왜 대통령 경선에는 왜 도전 안 하셨죠? 배지가 좋은 거죠. 배지 권력을 누리는 게 좋은 거죠. 응? 그럼 이제 그만하시죠. 응? 그리고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젊은 후배들에게 길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새로운 인물이 나올 거 아니에요. 대구 지역의 다선 국회의원들 뭐 자랑입니까? 후배들을 위해서 길을 내주세요. 대구 지역, 경북 지역에 얼마나 유능한 인재들이 많습니까? 자, 그 다음 사진 올려보세요. 당권파 조광한 최고위원이 오세훈이 혁신선대위를 요구하는 것 오지랖이다. 장동혁 안 바뀌면 별도 선대위를 구성하겠다. 이건 무슨 소리입니까? 당대표를 인정 안 하겠다 소리죠. 아주 오만불손하죠. 이거 보고 있으면 정말 오만불손합니다. 당대표, 당원들이 뽑은 당대표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 아니에요. 조광한 최고위원이 어제 동아일보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서 서울시장 4번 하면서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자신이 무능한 걸 왜 당 지도부를 공격하면서 덮으려고 합니까? 행정하라고 했더니 정치하는 게 무책임합니다. 에? 그리고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도 혁신선대위라는 표현과 이런 생각이 판단이 적절한지 동의하지 않는다. 공천관리위원이고 원내 수석 대변인 조수진 의원도 지방선거는 선대위 구성을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혁신선대위라는 것은 결국 장동혁 체제를 흔드는 것 아니냐. 그런 오해도 나올 수 있다. 오 시장 측이 지금 혁신선대위 조기 출범시키지 않으면 서울시당 배현진이하고 짝짝꿍해서 별도 선대위 구성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라는 거예요. 오 시장이 서울시 정무부시장 시켜줬던 조은희 의원도 장동혁 대표가 혁신 의지를 포기하고 바뀌지 않는다면 서울은 선거를 따로 하겠다는 생각이다. 그럼 탈당해, 탈당. 당을 아예 만들어서 나가세요. 바른정당 만들듯이. 왜 같은 당 안에 있으면서 당대표 이야기를 안 듣죠? 당대표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국민의힘 국회의원이라고 할 수 있죠? 탈당해서 나가서 당을 차리세요. 살림 차려, 그냥 나가서. 응? 살림을 차리시라고. 자, 다음 통계 몇 개 보여드리겠습니다. 천지일보가 그동안 쭉 여론조사한 걸 보여드릴게요. 자, 이걸 거꾸로 봅시다. 거꾸로. 예. 자, 제가 거꾸로 보여드릴게요. 통계는 여러분 추이가 중요합니다. 작년 12월 20일, 21일입니다. 여야 유력 후보를 다 넣어서 차기 대통령 후보 적합도를 넣었더니 김민석이 1등이었습니다. 맞죠? 그죠? 18.8, 16.1, 한동훈 12.4, 뭐 정청래 이렇습니다. 근데 작년이니까 12월 20일입니다. 근데 올해 초 여론조사를 봅니다. 여전히 김민석이 1등입니다. 20.2, 장동혁 17.6, 조국, 한동훈 이런 순입니다. 자, 그 다음 3월달이 됩니다. 3월달 되면 어떻게 돼요? 역전되죠. 3월 2일 역전됩니다. 이 3월달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3월달에? 3월달 전으로 24시간 필리버스터 있었죠. 그리고 단식 농성, 8일 동안 단식 농성이 있었습니다. 즉 장동혁 후보는 말로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몸으로 직접 투쟁하는 사람이다. 이런 이미지가 전 국민에게 각인된 거예요.
그래서 김민석이를 꺾고 지금 지지율이 역전된 겁니다. 그러면 3월 16, 17일. 자, 여전히 숫자상으로는 1등인데 김민석이 치고 올라오고 있죠. 즉 바로 앞에는 김민석이 한 3% 정도 차이 났는데 지금 거의 1% 안으로 쫓아오는 거죠. 자, 이걸 보면 어떤 걸 알 수 있느냐. 한동훈은 계속 내려갑니다. 그죠? 한동훈은. 자, 통계 내려주시고.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여론조사는 여러분 구체적인 숫자에 너무 매몰되지 마시고 쭉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유지되느냐 이걸 보셔야 됩니다. 지금 장동혁 당대표가 작년 연말부터 여론조사, 그러니까 여야 유력 정치인을 다 집어넣어서 차기 대통령 적합도는 누가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작년 연말까지만 해도 김민석이 1등이었어요. 숫자상으로. 2등이 장동혁이었습니다. 한동훈은 뭐 한 3, 4등. 그랬는데 불과 한 3, 4개월 사이에 김민석이가 2등으로 내려가고 장동혁이 1등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한동훈은 더 빠지고 이런 거죠.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민주당 지지자들은 김민석으로 차기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굳어지고 있는 것이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장동혁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여론조사 올려보실래요? 가장 최근 거 3월 12일, 3월 16, 17? 예, 3월 16, 17 요거 맞나요? 예. 여기 여론조사 내용을 보면 제가 방금 설명드린 그런 내용이 딱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연령별로 보면 1020에서 장동혁 18.3, 김민석 14.7입니다. 한 4% 차이 나죠. 그 다음에 30대에서도 장동혁 16.8, 김민석 13.7입니다. 근데 4050에서는 김민석이 17.8입니다. 60대로 가면은 장동혁 16.4, 김민석 16.3 팽팽합니다. 자, 그러면 1020, 30 세대에서는 장동혁 지지가 높은 거로 나오죠. 40, 50은 김민석이고 60, 70은 거의 비슷하거나 장동혁이 살짝 높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지역별로 볼게요. 지역별로. 서울에서는 장동혁 20%입니다. 김민석 14%입니다. 그럼 이게 몇 프로 차이예요? 6% 차이 나죠. 많이 나죠. 경기 인천에서는 김민석이 18.4, 장동혁 17.8, 이거는 거의 비슷합니다. 접전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에서는 장동혁 18.6, 1등입니다. 확 앞섭니다. 대구, 경북에서는 한동훈이 18, 장동혁이 17.9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그러니까 한동훈이 대구 서문시장 가서 버스 대절에서 동원되는 6070 여성들 우르르 몰고 다니면서 이 쇼하는 게 여론조사에는 살짝 영향을 주는 거죠. 부산의 구포시장 가서 뭐 버스 대절해가지고 우르르 몰려다니는 거, 외지인들. 그게 일반 여론조사에는 영향을 살짝 준다고 볼 수 있죠. 왜? 사람들이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정치 뉴스를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자세하게 듣지 않는 분들은 야, 한동훈 인기 많은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충청 강원권에서도 장동혁 대표가 1등입니다. 15.7, 김민석 13.7. 자, 근데 이제 보수층을 봅시다. 보수층이 있고 국민의힘 지지층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장동혁 43.4입니다. 그러니까 장동혁 말고는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뭐 배지들, 차기 대통령 적합도에 여기에 필적할 만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한동훈도 잽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잽도 안 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한 주먹도 안 된다 이 소리입니다. 권투에 잽 있죠, 잽. 이 잽 한 주먹도 안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근데 보수층으로 오면은 약간 숫자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33.9로 1등인데 이게 또 압도적이에요. 왜? 2등이 몇 프로 나오느냐? 한동훈이가 16.9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33.9 장동혁, 16.9 한동훈. 그러니까 이게 하나만 하는 게임이죠. 즉 다음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이걸 보면 당대표가 누가 되겠느냐? 장동혁이죠, 뭐. 이 추세로 가면은 누가 나와도 장동혁을 이길 수 없다.
이 여론조사 결과가 그렇습니다. 반면 좌파 쪽에서는 김민석이 27.9로 선두입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29.2, 정청래가 13.8%. 그러니까 저쪽은 대통령하고 잘 지내는, 이재명하고 잘 지내는 김민석이 좀 인기가 높고, 정청래는 지금 고군분투하고 있는 거죠. 김어준이하고 짜고 뭐 친문 세력들하고 이제 권토 중래하는 어떤 그 심정으로 버티고 있는 것이고, 우파 진영에서는 국민의힘 적극 지지층, 즉 국민의힘 적극 지지층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국민의힘 책임당원. 책임당원은 장동영 말고는 이 당을 구해낼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론조사 결과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 때문인지 국민의힘 책임당원들은 아주 정치 고관여층이잖아요. 이분들의 영향력 때문인지 그 옆에, 조금 옆에 있는 보수층조차도 장동혁이 대안이다. 장동혁 말고는 없다. 2등하고 차이가 엄청난다. 이 여론조사 결과가 그렇습니다. 자, 다음 사진 올려보세요. 정청래가 아주 이재명에게 완전히 개기고 있습니다. 김어준 유튜브에 보란듯이 출연하고 있답니다. 청와대나 민주당 안팎에서 자제를 요청하는데도 불구하고 김어준 뉴스 그 나가지 마라고 하는데 정청래가 버젓이 나가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사진 올려보세요. 정청래, 이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친명 보이콧한, 즉 친명 세력들은 출연하지 않는 김어준 유튜브에 출연해가지고 검찰 그 보안수사권 관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검사 역할을 대폭 축소하는 이런 걸 청와대가 제안했고 뭐 통으로 편집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아예 개기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즉 저기는 이재명, 김민석, 정청래, 김어준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기도 내전이 심각하다. 자, 방금, 자, 내리세요. 방금 보여드린 그 여론조사 표를 보면 여러분 지금 추이를 아시겠죠? 여야를 통틀어서 차기 대선에서 후보 적합도가 누가 좋으냐 했을 때 지난 연말까지 쭉 연초까지 김민석이 1등을 하다가 장동혁 대표가 8일 단식하고 24시간 필보하고 내부 투쟁을 벌이고 원내에 있는 배지들이 공격을 하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장동혁 대표를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아이들 용어로 다구리 치고 이러니까 오히려 더 국민의힘 책임 당원이나 보수 지지층 사이에서는 장동혁밖에 대안이 없다. 높아지고 있고 김민석을 꺾었다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어떤 추세로 갈 것이냐 이게 보이시죠? 아마 지방선거가 끝나고 차기 전당대회가 뭐 조기에 열리든지 하더라도 장동혁 대표가 다시 당대표로 나선다면 아마도 책임 당원들이 장동혁을 대표 연임을 시키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해볼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다 이겁니다. 쿵TV를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체제 전쟁 중입니다. 연성 파시즘 체제로 갈 것이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것이냐, 이를 위해서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이 통과되어서 오는 7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언론 자유 훼손은 물론이고 자유우파 유튜버들의 산업 생태계에 심각한 지장이 예상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우잘사 회원에 가입하셔서 대한민국 체제 전쟁에 승리하고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를 지켜내고 정보통신망법을 비롯한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여당발 공세에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잘사 회원 많이 가입하셔서 함께 가는 여정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